병원의 영상의학과에 재직 중이신 우오키 교수님입니다. 우오키 교수님은 고려대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레지던트와 전임 일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영상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그 강의 제목은 유방암의 영상적 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오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구로병원에 있는 우오키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이미징 진단으로 유방학적, 영상의학적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은 흔히 환자분들이 양성이에요, 악성이에요 라고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하도 코로나 때문에 양성이 나쁜 건가? 뭐 이렇지만 유방에 있어서 양성은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악성, 유방암이 있고요. 그리고 경계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오늘 볼 유방암은 non-invasive라고 해가지고 제자리암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리고 침수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방 촬영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계속 경과 관찰을 하실 때 많이 촬영하는 맘모그라피가 있고요. 이 맘모그라피를 그럼 이 사진들을 볼 때 어떤 것들이 주의해서 우리가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찍어야 환자분들이 더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유방 초음파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만약에 진단을 받기 전 그리고 진단을 받은 후 어떨 때 유방 촬영술을 하고 유방 초음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들이 영상의학계에서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유방 MRI도 많이 촬영을 하시지만 오늘은 다음 기회에 유방 MRI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에 대해서 주로 보겠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내장을 찍습니다.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해서 표준 영상이라 그래서 내장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40세 이하에서는 어떤 레디에이션, 즉 방사선의 어떤 노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2장을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4장을 찍고요. 하나가 뭐 내외 상하이 뷰, 그리고 상하이 뷰, 내외 사이 뷰 해가지고 에메로 뷰, CC 뷰에서 4장. 이쪽이 항상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2개, 왼쪽 2개 해서 4장의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찍냐? 그래서 왜 4장을 찍을까? 이렇게 아픈데. 근데 보시면 이 에메로 뷰 같은 경우는 우리 유방은 이런 식으로 대흉근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대흉근이 있고요. 이렇게 근육이죠. 근육 위에 유방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항상 찍을 때 뭐 어떤 사진을 찍건 랜드마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랜드마크가 필요한 건 이 사진이 얼만큼 잘 찍어서 얼만큼 많은, 우리가 사진을 판독을 하려면 그 판독하기 전에 이게 잘 찍힌 사진이어야지 그 안에 있는 병을 잘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랜드마크가 되는 건 이 대흉근입니다. 대흉근 위에 유방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요. 그럼 이 대흉근이 잘 포함이 돼야 그 위에 있는 유방도 잘 포함이 돼서 이 유방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흉근이 잘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떤 병이 있어도 아래쪽에 잘렸거나 뒤쪽으로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사진에서 병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보통 저희가 방사선 선생님들이 환자를 대할 때 요 밑에 겨드랑이 아래에 카세트를 끼우고 위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컴프레서라고 해서 압박대가 내려오는데요.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이 압박대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박대가 잘 내려와서 환자분들이 이 유방을 앞쪽으로 이렇게 잘 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흉근이 잘 포함이 되고 뒤쪽 깊은 곳에 있는 쪽 아래쪽까지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유방을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대흉근과 유방이 잘 포함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겠죠. 당연히 잘 눌러야 되는 반면에 잘 누를수록 사실 많이 아픕니다. CC뷰, 상하이 뷰 같은 경우는
이 유두 후방선이라고 해서 유두에서 대흉근까지 그은 선, 유두에서 대흉근까지 그은 선, 요 선이 어느 정도, 이게 유방의 볼륨이잖아요. 유방의 볼륨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찍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하이 뷰는 카세트를 아래쪽에 놓고 위에서 압박대가 내려오게 되죠. 이 압박대가 내려올 때 제가 우리 방사선 선생님들한테 항상 환자의 어깨를 지그시 잡고 환자가 뒤로 빠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오면 사실 아파요. 저희도 다 알고 있거든요. 아프면 사람이 이렇게 몸이 뒤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꼭 어깨를 잡아서 환자를 소위 달래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잘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 뒤쪽을 잘 포함하게 되면 이 길이 자체가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유방은 포함이 안 되니까 포함이 안 된 거를 우리가 진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포함하도록 항상 격려하고 잘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문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잘못 찍는 원인들이 있는데 CC 뷰, 아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사진은 이 유두가 문제가 돼요. 유두가 돌아가 있거나 유두가 들어가 있거나 유두가 뒤로 빠져 있거나 그러면 그만큼 유방이 뒤쪽에 있는 유방은 덜 포함되고 있고, MRO 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흉근이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대흉근이 왜 포함돼요? 그 대흉근 위에 있는 유방이 잘 포함되려면 그야말로 대흉근이 잘 포함이 돼야 되겠죠. 랜드마크를 보고 저희가 사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왼쪽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고 내원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사진에서는 만져지는 종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뒤쪽에 있는 유방이 잘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다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방사선생님한테 다시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뒤쪽에 그리고 아래쪽 깊은 곳에 이렇게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뭐 외과를 직접 오시거나 영상의학과 의사를 직접 보는 경우는 저희가 이런 건 다 판단해서 그때그때 다시 찍는데, 만약 건강검진에서 이런 검사를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놓치게 되는 건데, 놓쳤다고도 볼 수 없는 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위에 비해서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은 유방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방을 많이 포함하는 이 깊은 곳, 디포션, 그리고 아래쪽에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MRO 뷰에서 이렇게 혹이 하나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요 작은 게 한 3mm 정도 되거든요. 3mm 되는 암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쪽에서 다 잘 찍어서 보였다 그러면 양쪽에서 보인 암은 잘 안 놓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여기 있었던 혹이 뒤쪽에 이만큼의 요 뒤쪽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유방 자체가. 그래서 그 이유는 요거 아까 길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유두 후방선 라인 자체가 1cm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1cm보다 더 벗어나게 되거나 2cm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유방을 잘 포함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요 상하이 뷰에서 잘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그 포지션 자체가 위에서 컴프레서, 즉 압박대가 쭉 내려오니까 사람이 앞으로 보고 있다가 뒤로 살짝 몸을 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CC뷰에서 MRO 뷰보다는 유방 조직을 좀 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대부분 조금 짧거든요. 근데 그 조금 짧은 게 한 1cm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방을 다 포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넘어가거나 2cm를 넘어가게 되면 유방 조직 자체가 잘 포함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했더니 오른쪽 위 바깥쪽 끝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혹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으면 이 혹은 아무리 작더라도 잘 놓치지 않는 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찍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 퀄리티 맘모그래피에서 아주 질 좋은 유방 촬영술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기본이고요. 제가 항상 환자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환자의 도움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거를 격려해서 잘 찍을 수 있는 방사 선생님과 환자분들이 얼만큼 협조를 잘해서 얼만큼 좋은 질의 맘모그래피를 남기느냐가 진단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뭐 저희가 검사를 하다가 뭐 한 장 더 찍어야 되는데요. 뭐 한 장 더 찍고 오세요. 뭐 마커를 붙여드리고 또 찍고 오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많이 찍죠. 그런 경우는 이처럼 석회화거든요. 이게 석회화가 MLB에서는 보였는데 CCB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또 찍느니 나 그냥 초음파 해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석회화는 초음파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보이더라도 저희가 위치를 알고 그 부분을 찾는 것과 전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는 거는 확연하게 시간차가 있고 진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유방의 유선이 쭉 잘려 있으니까 이 뒤쪽에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고, 저희가 확대 촬영과 함께 exaggerated CCB라고 해서 아주 바깥쪽으로 사진을 빼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게 바깥쪽에 위쪽에 이런 석회화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유방 초음파에서 그 부분을 잘 보고 그 부분을 발견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수술 안 하고 이 석회화에 대해서 초음파로도 조직 검사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맘모그래피에서 양쪽에 다 보여서 위치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가 오른쪽에 있어 만져진다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마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마커를 대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여기에 혹이 안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너무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는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계곡비라고 해서 양쪽 유방을 이렇게 같이 보이게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아주 깊은 곳에, 안쪽 깊은 곳에 이렇게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방암이 있거나 만져지는 게 있더라도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반드시 어느 위치인지를 유방 촬영실에서 꼭 알고 그런 다음에 스텝으로 유방 초음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DCIS라고 해서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조기암,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의 유방암이고, 이거를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크리닝을 하는데 큰 목적이 됩니다. 이거의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가 석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석회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DCIS가 한 80% 이상에서 석회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회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가끔은 환자들이 외부에서 나 석회화 있대요 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들어오시면서 우세요. 그러면 이거를 괜찮은 건데 어떻게 설명드리지? 라고 저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모양과 분포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전형적으로 양성 석회화도 많아요. 이렇게 뭐 피부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혈관에 있다거나 아니면 섬유선정이라고 들어보셨는데 섬유선정 내에 있다거나 아니면 림 라이크 아니면 무섭게 생겼지만 이거는 수술 후에 아니면 뭐 조직 검사를 굉장히 크게 했을 때 생기는 지방 괴사에 의한 이런 디스트로픽 석회화 같은 경우는 100% 괜찮습니다. 이런 석회화가 있다고 다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의심스러운 석회화가 있을 때는 이게 뭐 코어스 헤테로지니어스 여러 가지 명칭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이런 석회화가 있을 때는 10% 이상의 어떤 뭐 파인 리니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석회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수술로서 조직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회화도 다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석회화가 있으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을 알아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럼 환자가 검진으로 왔는데 증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석회화가 양쪽 유방에 있는데 초음파에선 보이지 않거든요. 이 석회화만 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꽤 넓은 분이 MRI를 찍었더니 상당히 유방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제자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DCIS가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지막까지 MRI를 찍어서 결론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침습한 아까는 이제 제자리를 보시고 침습한 경우에는 주가 멍울이 생기거나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혹이 있구나, 큰 혹이 있구나, 작은 혹이 있구나, 혹이 여러 개 있구나를 알 수 있고요. 또 석회화도 많이 동반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석회화랑 다르게 굉장히 멍울과 같이 크고 비정형적인 석회화가 이렇게 보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침습암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이런 침습안에서는 때때로 뭐 이렇게 피부도 두꺼워져 있고 유두도 함몰되어 있고 피부도 함몰되어 있고 때때로 이런 인프노드도 커져 있어서 이런 파인딩들도 우리가 유방 촬영술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방의 초음파는 우리가 복부를 예를 들자면 복부는 뭐 그냥 단순 사진을 찍고 그다음 초음파를 하고 CT를 하고 MRI를 하고 굉장히 스텝별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스텝이 많지만 유방은 촬영술을 하고 초음파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블럼 솔빙이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돼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서 조직 검사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암이 진단이 되면 MRI를 찍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항상 프로블럼 솔빙이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별로 아프지 않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 유방 초음파를 어떤 거를 위해서 하는지 주로 유방에 증상이 있을 때 하게 되고요. 어떤 프로시저, 뭐 조직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물을 뺀다던가 하는 거에 가이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을 환자에 있을 때 경과 관찰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는 항상 맘모그래피를 먼저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밀 유방이 있다던가 아니면 영우먼이 있다던가 하는 때때로 맘모그래피를 생략하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첫 스텝은 맘모그래피를 사용을 하게 되고 어떤 메스가 있을 때, 혹이 있을 때 그거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초음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져지는 메스가 있어서 왔는데 여기에 아까 그 마커를 대고 찍었는데 좀 불분명하죠. 그럼 저희가 두 가지 스텝을 밟습니다. 이렇게 확대 촬영을 하거나 초음파를 하면 이 메스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37세 여자가 왔는데 굉장한 치밀 유방이고 마커를 대고 찍었는데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초음파를 찍으면 메스가 확연히 잘 보이게 됩니다. 환자가 가끔 유두에서 분분물이 나온다고 오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인 거 보이시죠? 혹이 동그랗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초음파를 찍으면 초음파 내에서 혹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유선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유선이 늘어나 있고 혹이 있으면 우리가 유두 유종을 의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갖고 오거나 좀 부어갖고 오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많은 젊은 환자에서 이럴 때는 뭐 유선염이 대부분이 많은데 때또 이렇게 피부 가치가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염증 소견이 보이면 반드시 초음파를 해보면 이렇게 임파선도 부어 있고 메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염증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냥 유방 촬영술만 하면 안 되고 같이 반드시 유방 초음파를 해서 그 원인과 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내 케이스가 유방 초음파가 더 좋은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환자는 왼쪽에 만져지는 혹이 있어서 왔어요. 만져지는 혹이 있어서 와서 이걸 조직 검사했더니 섬유선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맘모그래피 유방 촬영술을 봤더니 유방 촬영술에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석회화가 보입니다. 반대편 오른쪽이에요. 이거를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제자리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가끔은 나는 초음파만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나 지난번에도 2년 전에도 했는데 치밀 유방이라서 거기선 볼 게 없대요 라고 말씀하셔서 초음파를 원하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반대편 유방에 또는 동측 유방에 이런 작은 석회화거나 군집된 석회화는 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석회화에 대한 것들을 같이 알아내기 위해서 유방 촬영술을 같이 시행해야 됩니다. 유방 조직 검사는 저희가 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고요. 스페시멘을 얻을 때 보통 4번
때때로 너무 작을 때는 3번 정도 하고 14게이지보다 더 굵은 바늘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환자한테 크게 해롭지 않은 검사입니다. 여지껏 앞에 있는 모든 케이스들이 다 조직 검사를 해서 얻은 거고, 이 환자는 2004년도에 계속 2년마다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환자였는데 스크리닝이었습니다. 검진해서 해서 별게 없었거든요. 근데 한 4년 후에 이런 조그만한 한 3mm 정도의 혹이 생겼습니다. 이 3mm 정도의 혹을 조직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로우 그레이드의 제자리암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게 되면 이런 작은 암도 발견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후에 이 포스트오피라고 해가지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경과 관찰에 있어서는 맘모그라피보다는 유방 초음파가 좀 더 센시티비티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엑슬라, 즉 겨드랑이와 수프라 클라비클라 이런 다른 쪽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 환자는 2년 전에 왼쪽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초음파에서도 보면 혹이 있고 MR에서도 혹이 있죠. 그래서 수술하고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초음파에서 보이는 혹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계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 작은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포함하는 유방 리전들을 발견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전절제를 하고 난 후에 계속 4년 동안 쭉 경과 관찰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혹으로도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 관찰은 꾸준히 맘모그라피,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유방 MRI까지 임상의사가 정해준 대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맘모그라피는 말씀드렸듯이 꼭 여러분들이 환자와 이 테크니션이 잘 협조해서 잘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방 초음파는 여러분들 이 혹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가이드 할 때, 그리고 포스트오피 팔로우업 할 때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